안녕하세요. 에어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또 크립토 시장, 또 루나 클래식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계속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뭐 크게든 작게든 어쨌든 뭐 SEC 뭐 ETF 관련돼 가지고 뭐 승인이 어쨌든 승인은 될 텐데 그 시기를 어떻게 할지, 언제 그 결과들이 나오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많이 모여지고 있고, 또 이제 선거 관련돼서 선거 이전에 어떤 일들을 다 지금 처리를 하려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에서 루나 클래식 뭐 크립토 시장에는 현재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움직임보다는 어쨌든 뉴스에 좀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는 정치 뉴스 정치의 어떤 눈치를 보느라고 대단한 소식이나 뭐 새로운 소식을 이제 뭐 만들어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좀 더 기다려 보면은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ETF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조금씩 또 상승하고 있고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루나 클래식은 거래량은 제법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은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마땅한 그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차트는 한 요 정도 보고, 루나 클래식 현재 커뮤니티 내에는 진짜 많은 뉴스들이 있죠. 지금 뉴스가 그만큼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루나 클래식도 너무 잠잠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 또 제안서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제안서 관련돼서도 오늘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테고,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까지 좀 쉬쉬했던 이야기들, 또 이렇게 빨리 처리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가지고 뭐 샌뱅크 FTX 관련돼 가지고도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선거 공판을 할 거라고 이제 하는 그런 뉴스들도 나와 있고, 요거 내용부터 가까이 간단히 볼까요? 요 내용들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이것들이 루나 클래식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카플란 판사 샘 뱅크만 프리드 선고 연기 요청 거부, 2024년 3월 날짜 확정, 이렇게 공판 일자를 지금 날짜를 확정을 했습니다. 샘 뱅크만 프리드는 계속 기한을 더 늘리려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었고, 그게 기각되는 바람에 이제 3월 달로 날짜가 확정이 됐다는, 3월 2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내용을 뭐 일일이 뭐 다 자세하게 읽어보지는 않을게요. 뭐 어쨌든 그 내용이 샘 뱅크만 프리드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됐고, 그 날짜가 정해지고, 어쨌든 빨리 이 사건이 이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보인다, 그런 내용으로 일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도영 관련돼서도,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내용이 오해 소지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언론에서 이런 법적인 부분들은 어,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말을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기사에는 그래도 많은 부분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어떤 그런 뉘앙스나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내용이 좀 나와 있다 생각이 돼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또 가져와 봤습니다. 요거 제가 카페에다가 올려놨는데, 하여튼 뭐 법원이 취소한 테라 설립자 권도영이 미국 송환 루나 클래식 가격 이동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 루나 창업자 권도영의 미국 송환 승인을 취소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기로 그 전에 결정이 됐었는데 그게 취소가 됐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더 좀 더 정확한 얘기로는 뭐 어쨌든 이렇게 신변을 뭐 어떻게 이송하는 거를 뭐 법적인 그런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다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이죠. 미국으로 송환되기로 했었는데 그게 취소됐다. 상당히 좀 뉘앙스가 다르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법원은 절차상의 오류와 명확성 부족의 이유로 권도영을 미국 범죄인 인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닌데 하여튼 미국으로 그 여권 위조 관련돼 가지고 체포가 됐었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권도영은 선고를 받고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영의 인도를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법원에서 인정이 됐기 때문에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한 거를 취소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권도영이 원하는 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몬테네그로 항소 법원은 재심을 위한 인도 사건을 포드고리차 법원에 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절차를 거쳐 권도영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하면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내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과 한국은 2022년 5월 대규모 테라 붕괴와 관련해 시작된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테라폼랩스 연구소 설립자인 권도영의 인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요 마지막 요 멘트가 사실 제가 좀 느낌이 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게 권도영의 변호인이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미국으로 이렇게 범죄인 인도 진행되는 절차를 막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 기사까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이랑 한국이랑 어떤 다른 의견을 이 같은 법원에다 제출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한국은 둘 다 지금 권도영을 자신의 나라로 미국은 미국으로 한국은 한국으로 지금 서로 권도영을 데려오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에 지금 미국으로 가기로 한 게 지금 결렬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지금 그러면은 올 수 있게 된 가능성이 없던 가능성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가능성이 앞으로 좀 더 좀 더 힘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내용은 사실 뭐 한국으로 뭐 오고 뭐 미국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제3자 입장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게 자국의 이익이나 어떤 법적인 각 나라에서 각 자신의 나라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뭐 보여주느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또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이 됐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은 뭐 미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많이 신경도 안 쓰는 경향들이 있어 보이기도 했는데 또 미국이 워낙 또 힘이 세고 하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보이고 권도영을 자국으로 다시 인도하려는 이 대한민국으로 다시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인다.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정치적인 부분들이나 또 어떤 국민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뭔가를 해결한다라는 거는 그냥 권도영을 국내로 데려온 다음에 그냥 벌 준다고 그냥 이 사람한테 뭐 징역 얼마 벌금 얼마 이렇게 한다고 그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진짜 해결을 하려면은 이 문제를 처리를 하려면은 지금 뭐 현재 루나 클래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루나 클래식에 대한 대우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도 분명히 사람들이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 의식이 그렇게 또 그냥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로 인해 가지고 이 내용들이 해결이 되고 권도형 관련돼서 문제들이 처리가 되었을 때 루나클래식은 다시 좀 상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국내 시장에서 상장을 하면은 뭐 코인원부터 해가지고 뭐 빗썸, 업비트 이렇게 순서대로 상장이 되겠죠. 네, 지금 현재 그 수순이 밟아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네, 현재 지금 미국에서나 또 한국에서나 또 정치적인 이슈를 끼고 이렇게 크립토 시장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현재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던 정말 크립토 시장의 이런 하락에 크립토 시장이 어떤 정말 위기에 봉착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을 만들었던 이 사건의 어, 어떤 핵심 부분이었고, 사실 권도영이 의도적으로 이거 지금 뭐 디패깅을 시켜가지고 자신이 어떤 이익을 취하려 했었던 그런 부분보다는 FTX나 다른 외부에서의 어떤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받게 된 발생하게 된 이런 사건을 어쨌든 국가의 차원에서 또 법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올바른 방향, 그리고 사람들 또한 문제됐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됐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복구, 해결 이런 것들을 꾀하지 않을까. 그것을 시작으로 새로운 어떤 크립토 시장에 어떤 서막을 알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전체 내용을 사실 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사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떻게 일이 처리가 될지, 권도영이 어디로 최종적으로 뭐 인도가 될지, 또 국내 이 시장에서 루나 클래식이 다시 상장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또 관심이 많은 이제 뭐 이견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 제가 저한테 만약에 이 루나 클래식이 다시 국내 시장에서 상장을 할 수 있겠느냐 물어본다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상장을 한다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상장을 할 거고, 문제는 그 시기의 문제겠죠. 언제 그게 상장이 될 거고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친 후에 이게 다시 재상장이 되느냐에 문제가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지, 상장되는 것은 당연히 상장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이거 관련돼서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후에 있는 다른 어떤 거버넌스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하지를 못했는데, 아무튼 현재 지금 국내 뉴스에서도 권도형 관련돼 가지고 뉴스들이 좀 빠르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뉴스는 뭐 며칠 전에 있었던 뉴스인데 다시 재해석돼서 다시 또 뉴스가 나오고 또 뉴스가 나온다라는 것은 분명히 한국 사회의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그냥 네, 이제 외신을 그냥 따가지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국내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법무부나 정부나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더 나아간 이야기를 같이 해봤습니다. 아무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다음 시간에, 오늘 사실 다 이야기하지 못했던 얘기들은 또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백이었습니다.